잎색을 가진 그런 나무로 좋아했던 나무죠. 아무튼 이런 이인상의 영향은 이제 후배 화가들, 특히 문인 화가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가운데 윤재홍이라고 하는 18, 19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문인 화가죠. 그 윤재홍의 옥순봉 그림을 살펴볼까요? 오른쪽에 이제 옥순봉 실경과 윤재홍이 그린 옥순봉 그림을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요. 멀리 폭포는 또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옥순봉의 그 바위, 선바위 앞에 정자가 다 있어요. 요런 정자가 있을 수 없는 위치이기도 하죠. 여기에 이제 윤재홍이 쓴 글을 보면 저 옥순봉을 갈 때마다 그 봉우리 앞에 정자가 하나 있었음 하고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구성과 그다음에 단목의 표현은 바로 이제 이인상의 그림을 방작하면서 인상이 옥순봉 앞에 이런 정자 그림을 보고 자기도 이제 따라서 그려봤다 이런 얘기죠. 바로 산수를 볼 때 풍경을 볼 때 그 풍경 속에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구체적인 형태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선비의 마음, 자연을 대하는 선비의 마음이 구체화된 형식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실경하고는 닮지 않았지만 내 마음의 실경을 그린 거죠. 바로 이제 이러한 그 남종 산수화법이 이제 크게 유행을 할 때 강세왕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 강세왕은 바로 김홍도를 키운 그런 스승으로도 유명한데 바로 강세왕이 계자원 화전, 청나라 초기에 발간된 채색 녹판 화보죠. 그것을 보고 심석전의 심주의 명나라 오파의 대표 화가인 심주의 벽오청서도라는 그림을 그대로 이제 그려본 거죠. 바로 한여름에 오동나무 밑에서 살아가는 선비의 삶을 그린 거죠. 피마준법, 그 다음에 옅은 단목, 담채의 맛을 담백하게 살린 그림입니다. 바로 이러한 강세왕이 이렇게 이제 화보를 통해서 익힌 필법을 가지고 우리 실경에 나가서 스케치 여행을 하곤 했는데 금강산도 가고 개성도 가고 했는데 바로 이게 이제 송도기행첩 1757년경 강세왕이 야인 생활을 할 때 바로 이제 개성을 여행하고 그린 위에는 개성 정경도죠. 송악산 아래 펼쳐진 개성 시가지를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성의 명승을 여행하면서 그린 영통동구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이제 옅은 단목 담채의 맛과 피마준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영통동구 그림은 밑점준을 쓰고 있죠. 그러면서 또 개성적인 현장에서 느낀 영통동구의 큰 집채만한 바위들을 이렇게 초록색과 먹을 이렇게 번지는 효과 맛을 내서 새롭게 그린 거죠. 현장에서 느낀 대상의 맛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림은 좀 소박하고 어리숙하지만 바로 이런 문인 정신이 김홍도에게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김홍도가 화원으로서만 일생을 살았다면 우리 미술계, 우리 문화사에서 그렇게 큰 인물이 되지 않았을 텐데 바로 강세왕과 같은 그런 큰 선비, 문인 선배를 스승을 만났기에 김홍도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 그림이 이제 김홍도가 그린 추성부도라는 김홍도가 회감년을 맞아서 그린 그림이에요. 바로 이 그림에 김홍도가 화원이면서도 그 남종 문인화의 정신을 어떻게 소화했다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추성부라고 하는 그 시는 바로 송나라 때 구양수라고 하는 문인이 이제 늙어가는 자신의 그 삶과 늦은 가을 달밤의 바람소리하고 이렇게 엮어서 시를 짓고 그 시를 김홍도가 읽고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 추성부도예요. 그래서 이 추성부도를 보면 굉장히 이 갈필의 필법을 보여주죠. 아주 스산해진 가을 낙엽이 떨어진 나무들 그리고 바람에 쏠린 나무 가지의 표현 그 다음에 강원덕의 이런 갈필 준법들은 바로 김홍도가 남종 문인화풍을 소화해서 자신의 회갑년을 맞은 가을 자기 감정하고 일체화시켜서 완성을 해낸 거죠. 바로 김홍도가 화원이면서도 이렇게 이제 남종 문인화풍을 잘 소화할 수 있었던 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강세왕이라는 문인 스승, 선비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이런 그 경향은 김홍도만이 아니고 바로 김홍도하고 화원으로 동갑이었고 동창이었던 바로 이제 고성류 수관 도인 이인문 같은 이런 미점 산수도를 통해서도 바로 이제 남종 문인화풍이 화원들에게도 계속 구현이 되고 화원들이 계속 남종 문인화풍을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제 그 안개가 감도는 산세 그 실루엣을 바로 이제 붓을 옆으로 중간목과 짙은목을 툭툭 찍어서 단순화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단순화한 그런 대표작이죠.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자신이라고 하는 선비화가의 바로 이제 그 미점 산수도죠. 이 그림은 바로 이제 방대도라고 해서 그 왕희지가 그 대규라고 하는 친구를 방문하러 갔다가 친구가 즐겁게 지내는 걸 보고 친구를 안 만나고 그냥 돌아왔다는 고사를 그린 그림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중국의 그 명인들의 고사를 그리면서 미점으로 툭툭 해서 먼 산과 가까이에 있는 숲을 대비해서 그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선비 화가들이 아주 이런 간략한 소박한 필치로 산수를 그리면서 즐기는 그런 마음들이 진전된 거죠. 이런 조선 후기의 그 남정 산수화법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추사 김정이죠. 이 그림은 이제 제자인 소치허련이 스승인 추사 김정이가 제주도 유배 시절에 그린 초상화예요. 이 초상화의 전체는 해천 일립상이라고 해서 소동파가 해남에 유배 갔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의 도상이 조선에 와서 소동파를 좋아하는 문인들이 이렇게 즐겨서 감상하게 되는데 바로 그 소동파의 얼굴을 추사의 얼굴로 바꿔서 그린 게 이 그림입니다. 바로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 유배를 통해서 추사체라고 하는 우리 유명한 그런 글씨체를 완성하고 동시에 이런 세한도를 제주도 유배 시절에 그린 것으로 유명하죠. 아마 우리나라 그림 중에 제일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교과서에도 나오고 늘 소개되는 그림 중에 하나죠. 세한이라고 하는 것은 추운 겨울에 바로 푸르름을 잃지 않는 것들, 이를테면 소나무, 대나무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 눈 속에 핀다는 매화 이런